이전 스타렉스랑 비교해서 좋다 이거보다 그걸 이미 뛰어넘고 상용차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스타리아에 맞게끔 스포츠 모드가 왜 있을까?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후에 아무래도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이 안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3.5 LPA가 진짜 궁금하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차는 역시 렌트나라 코리아. 태양볕에서 보는 또 블랙 컬러는 또 느낌이 다르죠. 야, 뒤에서 진짜 싹둑 잘라놨네요. 그렇죠? 네, 한번 지금부터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 때부터 뭔가 시선이 이상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보이시나요? 원래 스타렉스가 포켓이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나 높이는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닥면과 비슷할 정도의 높이의 아래쪽 컵홀더가 있고 같은데, 바로 이 창문의 높이가 제 지금 다리의 높이만큼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뭔가 노출된 느낌입니다. 야외로 노출된 느낌. 측면만큼은 그렇습니다. 예. 자, 실내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스티어링 휠이 상용스럽지 않게 그냥 SUV나 승용차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전면부만 보게 되면은 운전자가 느끼는 부분은 깔끔하게 그냥 SUV 한 대를 몰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뭔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측면을 돌아보거나 또는 이렇게 후면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파킹 카메라를 보게 되면 이게 아니죠. 내가 지금부터 굉장히 큰 차량을 운전을 해야 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이시나요? 야, 멋지다. 그쵸? 상용차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UV 좀 몰았어 하면 카니발 좀 더 길겠지, 하지만 그거 보는데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 스타리아만큼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편의사항과 그 다음에 이 차체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주행을 출발하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죠. 시트 포지션을 잡는데 제일 아래로 내리면 이게 제일 아래로 내린 거예요. 제일 높이로 올리면 진짜 위에서 내려보는 것 같네요. 자, 제일 아래로 내렸을 때가 아까 그 시트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에서 느끼는 약간 그런 포지션은 잡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텔레스코픽이 요 정도까지, 각도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클러스터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좋네요. 기어 노브가 버튼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팰리세이드와 같은 버튼인데요, 좀 더 이 기어 노브가 앞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조작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LCD 창 아래쪽으로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다 알아요. 그냥 보면 다 알 수 있는, 정말 친절하게. 제가 최근에 수입차를 타면서 이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너가 돼서 조정을 하다 보면 알 수야 있겠지.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표현해 주는 게 더 넓은 범위의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통풍 시트 또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노멀, 에코, 스포츠가 있어요. 스포츠 스포츠 버튼. 요거 3.5 LPI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그런 버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2.2 디젤에서는 스포츠 버튼, 이 의미가 있을까? 한번 주행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 관심 있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보일까? 그냥 꽤 멋스럽게 보이고요, 심지어 깔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상판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고정되게끔 돼 있어요. 고정되고 그 아래쪽으로 뭔가 물건들을 놔둘 수 있게끔 어떤 트레이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레이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놔두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걷어내면은 컵홀더로, 그리고 열리는 각도 2단계로 이 정도까지만 열면은 컵홀더, 더 열면은 아래 수납 공간까지. 그냥 똑똑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USB 2개가 제공되고요, 가운데에 시거잭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지?
푸시 한번 눌러볼까요? 아, 네, 이쪽으로도 컵홀더가 제공이 되네요. 물건을 올려놓고서 트레이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컵홀더가 이 위치를 자주 더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무선 충전 패드도 제공이 됩니다. 버튼류 이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아쉽겠죠. 플라스틱과 여기는 그래도 우레탄으로 좀 처리를 해놔서. 그리고 열선 핸들, 그 다음에 4륜구동 뭐 이런 부분 1열에서 좀 독특한 부분은 바로 여기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다른가? 근데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네, 보이시나요? 운전석 쪽은 운전자에게 좀 더 다가와 있고요. 조수석 쪽은 꽤 멀리 되어 있습니다. 꽤 멀리 이렇게. 조수석 쪽 공간이 굉장히 넓게, 그러니까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뭔가 2열 시트의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하더라도 조수석에게 제공되는 공간이 넓은 거죠. 이만큼까지. 한 뼘 정도 깊이가 더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cc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4륜구동이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지턱을, 역시 배는 1열이 승차감이 제일 좋습니다. 자, 에코 모드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조금 초반 답답한 것 같아서 노말로만 바꿔서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2L 디젤 엔진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스타리아에 맞게끔 좀 더 저속 토크 위주로 해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적재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승용으로서의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3.5 LPI 엔진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2 디젤만큼은 기존의 세팅과는 다르게 저 RPM 위주로 저속 토크가 발생할 수 있는 세팅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엑셀링을 밟았을 때 초반 어떤 가속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2.2 디젤과는 초반 레퍼런스가 다릅니다. 예, 좀 엑셀을 좀 꾹 눌러야 이렇게, 예, 조금 한 템포 늦게 좀 가속을 쭉 이어나가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싣거나 또는 언덕을 치고 올라갈 때도 염두를 해야 되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아도 요렇게 빠르게 가속을 하기 위해서 세팅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순간에도 지치지 않을 세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방지턱을 넣어보면 역시나 운전석에서만큼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어느 만큼 좋냐면 이전 스타렉스랑 비교해서 좋다 이거보다 그걸 이미 뛰어넘고, 우리가 카니발이라든지 어떤 밴, 수입 밴들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네, 역시나 엔진의 어떤 질감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많이 이 방음을 한 티가 나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약간 걸어서 들어오고, 그 음색이 약간 부드럽다, 그러니까 뭔가 탈탈탈탈탈 이런 느낌은 현재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아무래도 새 차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주행하면서 느끼지만 확실히 방음이 좋아졌네요. 기존 스타렉스랑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방음이 확실히 좋아졌고요. 엔진음 유입이 굉장히 심한 데에 비해서 현재 스타리아는 엔진음 유입을 많이 정지했기 때문에 훨씬 조용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외부 풍절음들, 지금 유리가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이 안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네요. 네,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중접합 차음유리입니다. 확실히 좀 조용하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스포츠 모드가 왜 있을까? 스포츠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스포츠 모드는 3.5 LPI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노멀에서 엑셀링을 좀 더 강하게 할 때와의 큰 차이는 없고, 물론 이제 RPM을 좀 더 높게 잡아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엑셀링을 할 때의 반응이라든지 터보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큰 의미 없다. 자, 노멀로 해놓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모드 제일 많이 사용하겠죠. 더군다나 에코 모드를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에코 모드를 제가 아까 잠깐 주행했을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에코 모드를 하게 되니까 변속 타이밍 파워밴드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진동이나 음색이 좀 안 좋아지네요. 그리고
확실히 빨라집니다. 한 40km가 넘어갔는데 이미 4단으로 변경될 정도로 2.5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노멀이 가장 편한 모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는 사실 크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이전에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뭔가 바운싱이 딱 일어나면 뒤에가 좀 있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큰 긴 차를 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서스펜션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밸런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운전할 때 이렇게 큰 느낌 안 들어요. 좌측 창을 봤었을 때는 개방감이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지만 우측 창을 보게 되면은 야,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보이시나요? 정말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좀 전에 좀 이렇게 급하게 몰았을 때 계속 경보음이나 뭐 차선 이탈 방지 소음 같은 거를 이제 들으셨을 텐데, 풀 체인지 되면서 많은 오너들이 반길 부분은 바로 안전과 관련된 사양들이겠죠. 차체도 강성이 더 좋아졌고요.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본넷 라인이 짧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SUV들이라든지 이런 차량들보다, 경쟁 모델인 카니발보다 좀 불안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충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면 할수록 저 클러스터의 높이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요. 그냥 가운데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서 위치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네요.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차가 많죠. 네,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80km. 그러면 자연스럽게 80km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80km 세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차선 중앙 유지 기능까지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차의 간격은 한 3칸 정도 잠깐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할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중앙 유지가 적용됐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반길 일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이 차선 중앙 유지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이 편합니다. 그리고 우수해요. 가감속도 운전자가 하듯이 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차선 중앙도 굉장히 잘 잡습니다. 예.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왼손을 도어 트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 위치가 딱 좋아요. 창문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높이가 최대로 낮춘 높이입니다. 예.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이유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제 손을 얹어 놓게 되는데, 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내렸다고 합니다. 트렌드에 맞는 그런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있어서 스타렉스를 꼭 사서 사업용으로, 일반용으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그분들에게 지금 이런 변화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회할 때 확실히 주행 감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냥 승용차 같아요. 예, 상용차 느낌보다는 승용차 같아요. 예. 이 엑셀링 질감도 확실히 이전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스타렉스는 사실은 초반에 가속되는 것도 느리지만 다시 한 30km까지 쭉 가속이 되다가 한 40에서 50km 넘어갈 때 또 한 번 늦거든요. 이게 기존의 후륜구동이었던 거에서 전륜구동으로 바뀐 것만 해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후륜구동의 스타렉스는 사실은 스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비틀거리고 막 돌아가는 거 많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스타렉스 캠핑카를 하면서 4륜구동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잖아요. 이제 전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이니까 4륜구동을 안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2륜구동 SUV들처럼 그냥 도로를 다니는 데는 웬만큼 눈이 왔을 때는 괜찮다. 빗길에서도 후륜보다 전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리아로 캠핑카를 만드실 분들에게도 이 2륜구동 전륜 베이스는 굉장히 반길 일이거든요. 아니었다면 무조건 4륜구동 선택하시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또 어디 빠지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후륜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도 전륜은 그래도 치고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스타렉스 오너가 아니었다가 캠핑카를 하기 위해서 스타렉스를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이 가속 능력도 가속 능력이지만 제동이 예전차 모는 느낌이 강해요. 예전차 밟은 대로 뭔가 딱딱 즉각적인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해도 조금 더 앞에 가서 느긋하게 쓰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리아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제동 성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았었기에 이 부분이 이제 좋게 다가옵니다. 자, 아무도 앞에 없으니까 가속을
네, 쫙 3000rpm을 넘어서 4000rpm까지 풀 악셀을 했지만 뭐 그냥 감흥 없습니다. 예. 3.5lpa가 진짜 궁금하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디젤 아무래도 세금이 저렴하겠죠. 2200cc니까 3500cc보다 100만원 그리고 60만원대로 약 30 몇만원 정도 연간 세금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비가 그래도 디젤이 더 좋습니다. 공식 연비 수준으로는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좋고요. 3.5lpi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차량을 살 때 가격이 좀 더 낮고요. 30만원 정도 낮고 조용한 엔진음을 들려주겠죠. 1년, 2년, 3년, 4년, 5년 보유한 기간 내내 비슷한 엔진음. 하지만 디젤은 좀 더 심해지겠죠. 네,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레저용으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탑승객이 많다라고 한다면 3.5lpi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신다거나 또는 시내 주행만 계속 해야 하신다. 디젤 토크가 더 유리하고 연비 면에서도 훨씬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이 점이 디젤을 선택하시는 게, 스타리아도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모델들은 바로 수소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출시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장거리 이용도 하고 차박도 하고 캠핑카도 할 수 있고 뭐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배터리 용량을 하려면 사실은 훨씬 더 용량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배터리를 넣을 공간도 마땅치 않고요. 비용도 비용대로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대신 하이브리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행과 관련된 거, 선회, 가속, 브레이킹, 조향 이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아를 살펴봤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리뷰였고요. 이 차 가지고선 차박 가보고 싶다, 그리고 이 차 가지고 캠핑카 제작하는 데 가서 한번 견적 한번 뽑아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다 진보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반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카티였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